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쇼핑몰 정보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객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상품을 검색하거나 혹은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품을 탐색하거나 검색하거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할 텐데 쇼핑몰을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보들을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 특성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어떻게 잘 디자인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고 그 디자인에 필요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정보 디자인 같이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디자인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정보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들은 쇼핑몰에서 이 쇼핑몰의 각각 페이지를 거쳐서 흘러다니게 될 텐데 이 각각 화면들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에 대한 흐름의 내용을 좀 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목차는 화면 흐름도를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화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인터넷 쇼핑몰의 UI, UX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정보 설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못 들어본 용어인데 UI라고 하는 용어와 UX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자, UI는 보통 우리가 유저 하고요. 이거는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화면에 대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표현은 experience, 그러니까 사용자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가? 경험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화면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좀 정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용자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화면과 사용자의 경험들을 어떻게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반영해서 정보 설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정보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정보 설계 개요입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과 고객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정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정보 설계는 앞서 우리가 학습을 했던 이용자 분석 등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겠죠. 그리고 이 도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콘텐츠라든지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자, 이런 콘텐츠와 기능 구조를 또한 기본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린 인터페이스, 화면의 구조,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우리가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름 짓는 것. 자, 이런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보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설계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의 작업이나 요구사항, 정보 탐색 행동과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설계하게 되는데, 정보를 설계하는 그 대상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용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쇼핑몰의 유용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쇼핑몰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텐츠를 분류하고 조직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다. 정보를 설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설계 요소는 컨텐츠이겠죠. 쇼핑몰에서 사용자가 이용하는 컨텐츠의 크기라든지 형태, 구조, 조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컨텐츠의 사용자가 보통은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업무 처리가 용이하도록 문서 형식과 분류, 쇼핑몰의 구조, 컨텐츠 관리라든지 내비게이션, 레이블 등 이런 정보 공간을 설계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우리 쇼핑몰의 고객은 이 쇼핑몰에 대한 전체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두고 거기에서 고민을 해서 뭐 클릭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서 정보를 탐색하지는 않죠. 그냥 훑어보는 형태로 그 얘기는 직관적이라고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으로 접근하기가 쉽도록 정보 설계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맥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죠. 사용자의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의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의 목표라든지 요구, 기술, 제약 조건 등을 설정을 해서 자, 왜 우리 쇼핑몰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요소를 정보 설계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자, 정보 설계의 구성인데요. 정보 설계도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제시를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직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조직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보통 정보들은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보 설계하는 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시스템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몇 개의 뭐 주요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합의되고 몇 개의 주요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합의되고 하는 형태로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정보들을 몇 개로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우리가 보통 집단화, 그룹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룹핑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체계를 정립하는 게 이제 보통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그룹핑한다. 그리고 이 그룹핑한 정보들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조직화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런 조직화 시스템을 갖추어서 정보를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구조가 계층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두고 메인 페이지에서 우리 보통은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양한 이 서브 페이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서브 페이지에 다시 또한 서브 페이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이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쇼핑몰의 뭐 상품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 계층 구조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상위 페이지에서 하위 페이지가 특정 주제 아래 계층을 가지고 있다. 논리적인 연결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는 익숙하다. 그리고 이거를 설계하는 설계자 입장에서도 정보를 잘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보편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페이지 간의 정보의 분류가 잘못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뭐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품이나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원래 이제 A라고 하는 이 분류에 속해 있을 거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이 예상을 하고 접속을 했는데 상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거나 사용자들의 길을 잃는 현상, 뭐 이게 또한 중요한데 이 길을 잃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내가 현재 이 위치에 있다면은 이런 쇼핑몰의 계층 구조를 이 쇼핑몰 내에서는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계층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쇼핑몰에 접속을 했을 때 내가 현재 어떤 깊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이 페이지가 어느 단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길을 잃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층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호 배타적인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A라고 하는 분류와 B라고 하는 분류에 좀 동시에 속하는 애매모호한 상품이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에 배치를 할까? B에 배치를 할까? A, B에 뭐 동시에 두 개 다 배치를 할까? 뭐 이런 뭐 논의들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은 베타적이어야 되겠다. 뭐 컨텐츠의 특성상 완벽하게 베타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좀 앞서 말씀드린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뭐 배제할 거냐 포함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 상품을 어느 카테고리에 이렇게 배치하느냐 진열하느냐는 우리가 보통은 이 쇼핑몰의 솔루션을 이용할 경우에 손쉽게 배치하거나 진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비자들이 원할 것 같은 모든 이런 카테고리에 진열을 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콘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제별이나 종류별로 정리해서 분류를 하는 게 좋겠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 구조의 폭과 깊이의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폭은 사용자가 최상위에 접근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수입니다. 보통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에 접근을 하면 상단이나 혹은 왼쪽 혹은 오른쪽에 보통 상품에 대한 주요 카테고리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상품군 혹은 카테고리가 몇 개 정도가 적당하느냐, 이제 옵션의 수죠. 이게 몇 개의 옵션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하위 페이지, 서브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통 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폭은 이제 너무 많아도 그렇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 여러 가지의 상품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몇 개 분류로 나누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느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깊이라고 하는 건 단계의 수입니다. 그래서 서브에 아까 피라미드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서브에 다시 뭐 서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상품의 구조가 나뉘어서 쭉 들어가면은 또 너무 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층의 폭이 넓고 단계 수가 너무 얕으면 사용자는 지나치게 많은 옵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느끼게 된다. 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조정해서 폭을 좀 줄이고 단계를 가지고 전체 정보 구조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반대의 경우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클릭을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의 인지 얼마나 이해하고 아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대개는 7개를 기준으로 해서 폭을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7개라고 하고요. 이제 적거나 많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을 경우 5개에서 많으면 9개 이내로 메뉴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깊이는 4, 5단계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이거보다 뭐 줄이는 게 뭐 낫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분류를 딱 찍고 들어갔을 때 바로 뭐 1단계나 2단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쇼핑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품 콘텐츠를 추가할 경우가 많이 있겠죠. 초기에 구축을 해놨다고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뭐 넓고 얇은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전문 쇼핑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전문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테고리가 구분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또 이제 메인 화면에 모든 그 상품을 뭐 진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뭐 이런 어떤 경우가 훨씬 더 내가 이 소비자들의 이해와 소비자들의 직관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보 설계의 구성 두 번째는 레이블링 시스템입니다. 콘텐츠와 기능에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하고 친밀함이 있으며 일관된 이름을 지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보통 레이블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다.
누가 봐도 딱 봤을 때 그 메뉴를 찍으면 그 안에 어떤 상품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기준은 쇼핑몰 운영자가 아니라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의 생각과 고객의 언어를 중심으로 레이블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요. 아까 언급을 잠깐 해드렸는데 내비게이션은 길 찾는 거라고 했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와 정보 사이의 이동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보통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뭐 메뉴 바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죠. 메뉴 바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검색 기능도 내비게이션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용자의 위치 정보, 그리고 리스트 메뉴, 탭 메뉴도 있고요. 토글 메뉴라고 하는 메뉴도 있고요. 사이트 맵, 이런 것들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학습을 하게 되겠고, 자, 쇼핑몰의 내비게이션은 사용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의 검색이나 혹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와 컨텐츠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 자, 전체 정보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사용자의 목적과 컨텍스트, 설명드린 맥락, 그리고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목적과 이슈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용자의 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이런 정보 설계를 해야 되겠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야 될 정보의 설계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레이블링 시스템, 그리고 정보의 분류와 조직화, 이런 내용들의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정보 체계를 구조화하고 내비게이션, 레이블링 등의 디자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면 흐름도인데요. 화면의 흐름도는 우리가 보통 워크플로우라고 하고요. 화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인터페이스에 플로우 작업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업, 일에 대한 플로우를 의미하죠. 플로우라고 하는 건 흐름, 이제 어떻게 흘러다니느냐. 그래서 작업 절차를 통해서 작업의 흐름을 통해서 정보나 업무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화면 흐름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쇼핑몰의 특정 기능을 어떻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행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쇼핑몰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잘 정리하는 내용이 필요하겠고, 자, 이를 설명해 놓은 문서를 우리가 화면 흐름도라고 하고, 화면 흐름도를 보통은 쇼핑몰의 정보 설계 부분에 반드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주요 기능 간의 화면 전환이라든지 화면 흐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구성되는지를 보여주고요. 보통 여러 가지 이 화면 흐름들을 작성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쉽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자, 전문적으로 이런 화면의 흐름도를 작성을 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작성을 하느냐? 작성 목적은 쇼핑몰 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용하는가를 도식적으로 표현해서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보통 화면 흐름도를 가지고 쇼핑몰의 기능적인 구조를 기능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프로그래밍도 하고요, 디자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쇼핑몰의 기능이나 작업들에 대한 논리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화면 흐름들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고객의 이동 경로를 또한 예측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리고 단위 프로그램 기획을 용이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 그 기획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 기획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유지보수나 업데이트할 때 로직 논리의 이해에 대한 용이성을 제공하는 데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화면 흐름들의 작성 사례인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이어그램이 있죠. 여기에 규칙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이런 네모와 모서리 각진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마름모가 아니죠. 이렇게 평행이 된 사변형하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 그리고 이렇게 밑부분이 이렇게 물결 모양이 된 사각형을 가지고 각각 이제 어떤 이 다이어그램, 도형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이 도형을 가지고 흐름도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쇼핑몰의 회원 가입 화면의 흐름도인데 한번 볼까요?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약관을 보겠죠. 약관에 여기 보시면 약관 동의라고 하는 비교 판단 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약관에 동의를 하는가를 보통 물어보죠. NO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고 yes 할 경우에만 다시 회원 가입 절차로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은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회원 가입에 대한 버튼을 누르죠. 그래서 데이터의 유효성을 체크를 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돌아가죠. 회원 정보 입력으로. 그리고 체크가 되면 회원 정보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하고 입력 처리 결과를 체크를 해서 이제 가입 처리를 하다가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다시 돌아가게 되겠고요. 결과 체크가 무리가 없으면 회원가입 성공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성공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자, 로그인을 하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 보통 쇼핑몰의 컨셉을 대표하는 작업 목록들을 우리가 보통 화면 흐름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용자의 목표나 세부 목표에 따른 기능 목록들도 우리가 보통 이 화면 흐름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소비자들이 목표, 기능, 어떤 요구사항들에 대한 기능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사용자와 쇼핑몰의 접점이 필요하고요. 이는 사용자 니즈의 발생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쇼핑몰의 접점, 그리고 여기에 니즈가 발생하는데 그 니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을 화면 흐름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좀 더 쇼핑몰의 정보 구조를 좀 더 잘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 흐름도를 평가해 보는데 이 흐름을 아까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화면 흐름도를 이제 검토를 하면서 평가를 할 때는 사용자가 수행할 작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그 사용자가 수행한 작업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중심에서 작업의 편의성이 고려되었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많이 이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 중심의 설계로 해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이렇게 겪게 하는 이런 그 설계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 불필요한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업의 흐름을 고려한 기능의 배치라든지 정보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흐름도인가, 그리고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완료한 결과를 해당 화면에 바로 보여주는가, 보여주지 않는가.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특정 작업을 완료하면 완료한 결과를 해당 화면에 바로 보여줘서 제시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면 구성 요소인데요. 자, 정보를 설계할 때 화면에 구성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컨텐츠와 기능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이 컨텐츠와 기능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사용자의 요구가 높은 컨텐츠나 기능을 우선순위로 하겠죠. 그리고 해당 쇼핑몰에 꼭 필요한 컨텐츠 기능인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비교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왜 이 쇼핑몰을 사용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 쇼핑몰을 채우게 될 텐데, 그 쇼핑몰을 채우게 될 컨텐츠와 기능들의 형태나 위치도 또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컨텐츠와 기능들을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우리가 사용자 화면 구성 요소를 고려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라고 하면 또 하나는 어느 위치에 넣을 거냐, 화면에 일관된 레이아웃을 전반적으로 구상을 하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자, 레이아웃은 사용자의 이제 화면 중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자의 화면은 사용자의 접속 환경과 어떤 사용자의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접속 환경과 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사용자마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레이아웃, 화면을 이렇게 쭉쭉 분할을 해서 여기에는 뭐 헤더, 여기에는 뭐 메인 메뉴를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상을 하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뷰라고 했는데 홈 화면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홈 아래에 놓여 있는 구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카테고리 뷰, 카테고리들을 보여주는데 보통은 이 카테고리를 바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숨겨놓은 경우도 있고 또 마우스를 소비자들이 갖다 대면 이렇게 쭉 펼쳐지는 이런 메뉴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메뉴 구조인데 사용자가 작업의 다음 단계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구성 방식이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상세 뷰이죠. 상세 정보나 동작에 대한 적절한 화면 구성 방법인데 사용자의 작동에 따라서 메뉴를 숨기거나 하는 방법으로 화면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를 구성을 할 때는 이제 디테일한 이 뷰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게 좋겠고요. 효과적인 항목 간 이동이 가능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로 쇼핑몰이나 다양한 사이트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런 세부적인 뷰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면의 오른쪽이나 화면의 하단에 표시가 돼서 내가 항목들 간에 이렇게 이동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메뉴들이 이제 어떤 상태에서는 숨겨지거나 어떤 상태에서는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서 화면을 구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흐름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사용자가 쇼핑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경로나 과정. 아까 화면 흐름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런 작업의 흐름도 또 한번 분석을 해보는 또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화면 흐름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회원가입이나 이용 문의에 대한 작업의 흐름도 소비자들이 어떤 작업을 거쳐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화면의 흐름도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와 회원가입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나뉘어서 회원가입을 눌렀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는지 이런 형태를 흐름도를 나타내는 이런 작업 흐름도 분석해낼 필요가 있겠다. 자, 이거는 쇼핑몰의 상품 주문 작업의 흐름도를 한번 이제 작업의 흐름으로 분석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주문 배송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눌러서 주문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 주문 내역이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작업 흐름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을 할 때는 화면의 흐름도나 작업 흐름을 분석하거나 하는 내용들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좀 잘 설정을 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차용해서 기획 단계에 적용을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업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 설계는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도출된 컨텐츠와 기능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UI 구조와 내비게이션, 레이블링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설계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목적과 컨텍스트, 컨텐츠 및 비즈니스 목적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레이블링, 정보의 분류와 조직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화면 흐름을 잘 작성을 해서 주요 기능 간의 화면 전환이라든지 화면 흐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또한 빠질 수 없는 게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문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 가입에 대한 절차를 앞서 설명해 드린 혹은 사례로 보여드린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화면의 흐름도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앞서 제시된 강의 내용에서 제시된 내용과 똑같을 수도 있겠고 혹은 쇼핑몰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기획하고 있는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에 맞는 회원 가입과 주문에 대한 화면 흐름도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은 이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정보를 설계한다는 것은 쇼핑몰 이용자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화면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은 보통은 기획 과정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레이블링이라든지 혹은 그룹핑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보의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그 화면 흐름도를 주문 과정이라든지 혹은 회원 가입 과정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작성하신다면은 훌륭한 정보 설계의 디자인, 정보 설계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